반갑습니다. 저희 지역은 얼마 전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는 마늘이 엄청 많이 자랐는데 우리 마늘은 언제 좀 싹이 많이 올라올는지 너무 기다려집니다. 그런데 보고 계신 것처럼 마늘밭이 너무 작죠. 사실 이 밭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하는 그 밭이에요. 기존에 제가 마늘 농사 짓고 있는 밭 같은 경우는 한 연작으로 한 7년 이상 마늘 농사 짓다 보니까 마늘에 병도 많이 오고 또 마늘 수확량도 작기 때문에 조금 마늘 밭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 지금 이 밭에다가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이 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미자를 했던 밭인데요. 밭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줄만 테스트 삼아 마늘을 좀 심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마늘이 얼마나 또 싹이 올라왔는지 한번 구지포를 한번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지포를 씌워 놓으니까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풀들이 엄청 많이 자랐네요. 그래서 일단 풀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마늘 싹 반, 풀 반, 그 정도로 지금 풀이 많은 것 같아요. 자, 마늘 싹이 이렇게 이제 다 많이 올라왔으니까요. 여기에 제가 오늘 해야 될 게 있어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마늘 농사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, 또 요즘에는 뭐 추비도 이런 비료 쓰고 또 이런 약도 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초보분들이 농사 짓기는 어찌 보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. 헷갈리기도 하고. 저도 사실 다른 분들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요. 와, 저래까지 해가지고 마늘 농사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몇 년 동안 마늘 농사를 지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늘에 영양분을 주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. 사실 집에서 먹기 위해서 마늘 농사를 짓는데 이 약이 좋다고 이 약 주고 또 뭐 저 비료 좋다고 저 비료 주고 이러다 보면 마늘 수확량보다도 자재비 이렇게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럴 바에 차라리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마늘을 사 먹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마늘 농사가 좀 안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농사를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봄도 아닌데 겨울치고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땅이 마를 사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땅이 항상 눅눅해 있으니까 마늘에 많이 생기는 벌레 중에서 뭐 고자리파라든가 뿌리응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또 땅이 습하면 생기는 병이 뭐냐면 뿌리 흑색 썩은 균핵병이라고, 뿌리 쪽에 마늘이 곰팡이 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약도 지금 오늘 치려고 합니다. 약 같은 경우는 뿌리는 타입의 약도 있고 또 연면시비로 또 치는 약이 또 있습니다. 저는 물에 타서 연면시비로 해서 약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. 저는 해년마다 지금 마늘 농사를 칠 때 1차는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요소 비료를 뿌려 주었고요. 2차 같은 경우는 뭐 복합 비료를 해서 주었고, 3차 같은 경우는 또 황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저장성이 좋게 해주는 그런 비료를 해서 3차까지 추비를 해 주었는데요. 올해는 조금 바꿔가지고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. 1차 때 아예 유니칼슘이라는 비료를 이제 주려고 해요. 이 유니칼슘 성분에는 질소나 칼리, 칼슘이 들어있어서 마늘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1차 때 아예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고요. 2차 같은 경우는 복합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. 복합 비료 같은 경우도 질소, 인산, 칼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늘에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
그래서 마지막 3차 같은 경우는 저장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황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를 마지막으로 추비할 생각입니다. 농사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 시기에 꼭 이걸 해라, 저 시기에 꼭 이걸 해라,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농사 짓고 있는 지역의 기후도 다 다르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토양이 다 달라요. 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주가지고 농사를 잘 짓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약을 가져와서 그대로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. 주말 농장을 하시던 텃밭 농사를 하시던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토양에 잘 맞춰가지고 조금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농사는 조금 실험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기존의 농사 짓는 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또 지보려고 합니다. 꼬자리파리약하고 뿌리응애 그리고 흑색 세균균핵병 약을 다 가져왔어요. 그러면 약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마늘에다가 살충제라든가 그리고 균제도 뿌렸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칼슘을 뿌려서 추비도 마쳤습니다. 아직까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렇게 두게 되면 마늘이 냉해를 입을 수 있어서 또 죽기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부지포를 다시 씌워 놓도록 하겠습니다. 또 따뜻한 봄이 되면은 구지포를 벗길 겁니다. 그 중간에도 마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볼 거고요. 이 밭은 이제 테스트하는 밭이기 때문에 올해 농사를 좀 잘 지면 좋겠어요. 기존에 마늘 농사 짓는 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마늘 농사도 잘 안 되고, 연작을 계속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밭이더라고요. 한 가지는 그 마늘밭이 상당히 멀어요. 멀어서 한번 갔다 오려면은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, 뭐든 농사를 짓더라도 집에 가까이 있는 밭이 자주 가게 되는 법인데, 그 마늘밭 같은 경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 잘 가지 않아요. 잘 안 가니까 마늘 상태가 사실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마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가을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밭에다가 다 마늘을 심으려고 합니다.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마늘이 몇 개 안 올라온 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집이 가깝다 보니까 수시로 와서 마늘 상태도 보고, 그리고 뭐 병이 들었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또 배수 관리도 철저히 해가면서 마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. 또 다음 영상 시간에 이 마늘이 얼마나 더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